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시험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들인 시간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성취했을 때의 기쁨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힘든 일상을 지나오며 맞이한 8월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행복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원기 107년 8월 첫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정황 승급을 앞둔 교무 33명이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견성 5단계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내실 있는 법의 공부인을 양성하기 위한 출가교도 정황 승급 후보자 훈련을 통해 정황 승급을 앞둔 교무들이 견성 5단계 공부법을 체험한 견성 공부가 삶에서의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마했습니다. 훈련 일정은 김해봉 교령의 법의 등급 강의로 시작돼 공부인의 법의 개념을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서 이경열 원장의 견성 5단계 공부로 만법귀일의 실체, 진공의 이해, 공적 영지심의 발현 등의 과정 활동을 거쳐 진리 자체를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차 훈련에는 견성 5단계 공부 중 3단계까지 진행됐지만 이번 2차 훈련에는 4, 5단계 항마의 신법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추가됐습니다. 이경열 원장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거치며 공적 영지심이 나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공적 영지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체화하는 시간을 추가했다고 설명한 뒤 훈련원에서 많이 듣는 것보다 입선인들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답을 얻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2차 훈련에 추가된 항마의 신법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시간은 2일째 오후와 저녁 시간에 진행됐습니다. 입선인들이 각자 혹은 소그룹으로 나눠 앞으로 어떤 신법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 보림하고 함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다음 날 아침 삼바제에서 올릴 서원 기도문을 작성했으며 마지막 날 입선인들은 삼바제에서 서원 기도를 진행하고 지난밤 연마한 내용을 단별 회화 시간에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 항마의 신법으로 정진하기를 서로 격려하고 다짐하며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교구가 내 안의 일원상을 찾아 히어로가 되어라라는 주제로 교구 내 교당연합 어린이 여름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교구 교당연합 어린이 여름훈련이 7월 24일 서울교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교구 사무국 안성호 교무는 청소년 교화 규모와 교당 여건 등에 따른 편차를 해소하고 연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어린이 훈련을 기획해 구로, 영등포, 서울 정토회 등 총 9개 교당 어린이 회원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 여의도, 유린, 서울, 신촌, 정릉, 한강교당 청소년 담당 교무가 교정원 청소년국이 개발한 마인드 히어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교구 사무국 교무들은 공양과 시설 및 촬영을 지원했습니다. 교구청과 한강교당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교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미취학 회원은 한강교당 키즈카페와 교구청 옥상에 설치한 물놀이장을 이용했고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박은원 교도가 강사로 나선 시민선방 부모특강과 한강교당 영화법회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훈련으로 거듭났습니다. 서울교구는 3살 유아부터 14살 어린이까지 총 41명의 마인드 히어로를 탄생시킨 교당연합 어린이 여름훈련을 자체 평가를 거쳐 정기적인 연합훈련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전북교구가 여름 학생 연합훈련으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은 물론 청소년 교화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신나는 여름훈련 마음아 부탁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여름훈련에 고창, 상동, 남원, 서신, 전주 등 5개 교당 내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법열과 공부심을 나눴습니다. 대종사님 숨결 따라 성지순례, 함께하는 우리 소중한 도반, 마음 공부로 변화하는 나를 훈련 목표로 잡고 마음 공부와 성지순례, 삼바째 기도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요. 먼저 훈련 첫날 오전에는 심심풀이 M3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마음과 마음의 충돌로 생긴 다양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대종사님 숨결이 스며있는 원불교 근원성지 영산을 함께 걸으며 대종사님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삼바째 기도로 마음을 모았고 모든 훈련을 마친 뒤에는 신나는 물놀이로 도반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전북교구 학생들이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안에 숨어있는 부처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7월 24일 부산 동래교당에서 부산 시민을 위한 둥근 마음 치유 명상이 진행돼 부산 시민들에게 힐링과 위로를 선물했습니다. 부산시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5월에는 부산교당, 6월에는 서면교당을 거쳐 이번이 3회째로 매회마다 50명씩 총 4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둥근 마음 치유 명상은 애니어그램 성격 진단 검사를 통해 각자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 불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요. 특히 애니어그램 전문가 박대성 교무의 강의는 단순히 성격 파악뿐만이 아닌 성격 유형별 수행법과 불공법 등을 가미한 원불교적 애니어그램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더욱 뜻깊은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행사 장소를 제공한 서명선 동래지구장은 이번 치유 명상을 통해 나를 잘 알았으니 곳곳에서 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둥근 마음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행사를 총괄 기획한 박화영 교무는 연세 드신 교도님들이 이제야 나와 상대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며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행사를 준비한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교도님들이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4회차 애니어그램은 8월 28일 일요일 해운대 교당 대각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이 무더워질수록 더욱 마음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종교구인데요. 뜨거운 떼약볕도 마다하지 않는 장병들의 몸과 마음을 다독이느라 지금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달간 군종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제53보병사단에 위치한 충렬교당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부사관 예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충렬교당 권하명 교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 행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간부교화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고 이에 부사관에 지원한 용사들과 부사관 예회를 개설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충렬교당 부사관 예회가 군 간부교도 교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염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종교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원불교 문화사회부의 지원을 받아 군 관계자를 위한 생명존중 감사자람 교육을 각 부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과 인성 교육을 접목해 서로에게 타력이 되어주는 동시에 내 스스로의 자력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으며 칠성교당 강동현 교무와 충경교당 구일승 교무가 각각 팀장과 부팀장을 맡아 군종교구 교무들과 강사 양성교육 및 교환 연구 공부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랑대 교당 소식입니다.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교당에서 원불교 신앙생도를 대상으로 학예 군사훈련 출정식 및 안전기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학예 군사훈련 출정식은 7월에 5주간 군사훈련에 떠나는 생도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학예 군사훈련을 통해 장병들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최고의 힘을 키울 수 있길 기원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 출정식은 김우진 정토가 손수 많은 음식을 준비해 훈련에 임하는 생도들의 사기를 더욱 드높였습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의 행군 훈련에 대비해 생도들의 안전한 행군 훈련을 기원하면서 특별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군종교구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일 논산 육군훈련소 교당에 군종장교 김도웅 교무가 새롭게 전입했습니다. 육군훈련소 교당에 군종장교가 근무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도웅 교무는 육군훈련소를 거쳐가는 수많은 인연들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음을 전해 듣고 원불교의 은혜롭고 훈훈한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으로 교화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매거진 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음악이 주는 효과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나요? 일단 음악은 몸이 느끼는 고통까지 덜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음악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위안과 희망을 주죠. 그렇다면 이런 음악을 함께 하면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분과 함께라면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도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교당 이진희 작곡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음악가로 작곡, 작사, 편곡, 그리고 성우, 보컬리스트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음악가를 지도하고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작곡가 이진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대전교당 교도로서 일반 법회 반주자로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음악의 장르가 참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작곡과에서 영상음악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이 영상음악이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영상음악은 말 그대로 영상에 더해지고 입혀지는 음악을 얘기를 해요. 어떠한 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광고, 게임 등의 스토리에 분석하고 기대고 해석해서 쓰여지는 음악을 말을 해요. 영상에 이제 시대적, 공간적 배경 그런 것들이 담겨야 하고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 묘사, 그 다음에 그 심리가 변화를 할 때도 이제 그런 걸 표현을 하기 위한 음악을 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시퀀스, 그러니까 영상의 흐름 자체가 네. 빨라질 때도 있고 굉장히 이완될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좀 더 관객들이 이해가 쉽도록 도와주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 영화가 있을 네네.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어벤져스처럼 네. 굉장히 긴박하게 네. 뭐 스릴러, 호러물처럼 그런 음악들을 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영상의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사용되는 악기들, 템포들, 그 다음에 뭐 조성까지들도 전부 다 다르게 돼요. 그래서 그 음악에 그냥 음악을 위한 음악보다는 영상을 좀 더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이 장면이 나갈 때 이 음악이 더해지면 훨씬 더 이 영상이 극대화돼서 표현이 되겠다. 네, 이럴 때 쓰이는 음악을 주로 전공을 하신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근데 흔히 우리가 예술가들, 이제 음악가, 예술가들을 보고 이제 타고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탈 때부터 갑자기 막 음감이 뛰어나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본인 생각하기에 좀 타고났다. 아니면 나는 100% 노력파다. 어느 쪽에 좀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고났다? 타고난 게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정말 뭐 음치, 박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없었어요. 오. 그래서 저의 재능을 어머니 아버지께서 발견을 하시고 학원을 이제 피아노 학원을 가게 됐었는데 좀 더 분명하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다른 예술가들보다는 확실히 타고난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조성진 씨라든지 네네네. 예, 굉장히 뭐 손여름 씨라든지 네. 그분들이 보게 되면 물론 연습량 자체가 어마무시하겠지만 분명히 타고난 탤런트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음악적 역량을 막 어마무시하게 타고나진 어. 않았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 딱 자신 있게 네.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요 라고 음. 하는 게 약간 책임감 그다음에 어. 끈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작곡가들이 네. 뭔가 영감을 받아서 막 작곡을 할 것 같지만 네네네. 사실 공부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서 오. 엉덩이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엉덩이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맞아요. 음악을 맞아요. 할 때는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영감이 떠올라서 막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었나요? 그게 한두 마디, 한 5초 정도는 그렇게 떠오르는데 네. 이제 음악이 3분, 뭐 길게는 40분까지도 가기 때문에 네. 그 시퀀스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볼 때 음. 엉덩이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많이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고난 재능에 나는 노력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나요? 노력파입니다. 어. 저는 확실히 노력파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 수상 이력들을 좀 보자면 예,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작곡 공모전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 최근 몇 년 사이만 보더라도 창작 동요제, 특히 창작 국악 동요 작품 공모전 이런 이제 대회에서 수상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랑 좀 한번 쭉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원래 공모전 활동을 했던 작곡가는 아니고요. 보통 저에게 제작사 측에서 네. 혹은 업체에서 음.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부르죠. 예, 네. 그런 분들께서 먼저 의뢰를 주세요. 우리가 이런 작품을 진행을 할 건데 네. 작곡가님 같이 하시죠 라고 연락을 주게 되고 혹은 매년 좀 비슷한 시기에 음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이제 19가 터지면서 그런 작업들이 무산되거나 혹은 몇 개월씩 미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강제적으로 이제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어. 그리고 레슨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학원 이제 출강을 하게 되고 근데 그 학원에서도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레슨 시간을 줄일 네,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휴식에 들어갔죠. 어.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을 정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네네. 같아요. 정말 많은 취미를 가져봤습니다. 그림도 해보고요, 네. 공방도 나가서 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네네. 뭐 사실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 또 가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음악을 정말 제대로 한번 진지하게 보컬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대학원 이후로 음악 공부를 약간 손을 놓는 바람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취미 활동도 제 본업이 이제 잘 진행이 돼야지 네.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자꾸 저는 음악을 쉬고 있는데 취미 활동을 해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취미 네. 활동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뭐라도 해야겠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라고 해서 공모전을 나가게 되었는데 예, 거기서 당선이 이제 좀 되었죠. 네. 그때 처음 나갔던 공모전이 국립국악원에서 했던 창작 국악 동요전이었었어요. 동요제였었어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동요로 그리고 또 국악 동요로 이렇게 또 길을 정하게 된 것도 네. 이것도 또 인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수상한 상들을 조금 쭉 한번 나열을 해주시면 어떨까? 어떤 제- 거를 받으셨는지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 수상을 처음에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했던 창작 국악 네. 동요전에서 제가 우수상을 수상을 오, 했고 네. 그 다음에 KBS 네. 창작 동요제에서 저 거기서도 우수상을 탔었고요. 오. 그 다음에 또 국립국악원에서도 우수상을 탔었고 그리고 KNN이라고 네. 하는 경남 방송이 있는데 네. 거기서 진행했던 산토끼와 오. 따오기의 창작 동요제라고 네. 하는 대회가 있어요. 아. 거기에서도 이제 장려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네. 주로 근데 보면 다
창작 동요, 이제 네. 동요 쪽에 이제 전문 분야를 또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국악 동요라고 하면 또 동요와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음. 국악을 전공을 하진 않았어요. 네네. 저는 양악 전공이라고 네. 하는데 전 양악을 전공을 하는 바람에 국악 동요제를 나가고 싶은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국악 동요제에 나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부터가 궁금하네요. 네, 그 어. 저의 정말 아끼는 제자가 있는데 네. 그 친구를 제가 1학년 때부터 지금 대학원 오. 입학을 한 그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국악 작곡 전공이에요. 아. 그 저에게는 이제 양악을 배우러 온 네. 친구였었어요. 오. 근데 선생님 저 이번에 국악 동요제 나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아. 해서 그래 한번 나가보자 했는데 제가 이제 지도했던 곡이 우수상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네. 선생님도 한번 나가보세요. 아, 라고 하는 정말요? 거예요. 음. 그래서 나가게 되었고 음. 그 친구한테 제가 좀 오히려 많이 배웠죠. 이게 오히려 국악스러울까? 혹시 양악스럽진 않을까라고 하는 자문을 제자한테 구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국악 동요제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 같은 이제 음악의 문외한들이 이해하기에 일반 동요와 국악 동요의 큰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은 선율선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벌써 어렵네요. 멜로디가 있고 네. 화성 있고 리듬이 네. 있다라고 했으면 이 멜로디에서 양악 같은 경우는 도레미파 솔라시 그다음에 검은색 건반까지 해서 총 5개 추가해서 12개가 기본적인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국악 같은 경우는 5개밖에 안 돼요. 평조에서 정말요? 음계 5개, 계면조에서 음계 5개. 오. 음계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음이 5개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2개의 음이 굉장히 네. 낯이 익은 사람인데 네. 이 5개밖에 안 된다고 오.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더 국악스럽게 쓸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네. 이 5개의 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떠는 소리, 뭐 굵게 떠는 소리, 꺾는 소리, 네, 흘러내리는 소리, 밀어 올리는 소리 너무 다양하네요.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에는 5개의 음밖에 없는데 네. 사실상 저희가 듣는 음은 굉장히 다채롭고 많다는 거죠. 거기에서 정말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뭐 4분의 4박자, 네네. 뭐 4분의 3박자 이런 박자의 개념이 있는 반면에 국악 같은 경우는 장단의 개념이에요. 네, 장단, 자진몰이 막 이런 거. 예, 맞습니다. 들어본 거. 자진몰이, 국거리, 휘몰이, 세마치, 엄몰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많아요. 예. 거기에서 좀 많이 큰 차이가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루브라고 하는 거 타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달라요. 어렵네요. 예. 그래도 큰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설명하시는 중에 본인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음악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다 하시는 것 같거든요. 성우로도 또 참여한 곡들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네, 이게 참여했던 기회도 정말 우연치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가이드 보컬을 했었어요. 네. 이 가이드 보컬이 뭐냐면 작곡을 하고 네. 이제 본 녹음에 들어가는 보컬리스트가 있게 되는데 네. 그 보컬리스트가 멜로디, 선율을 굉장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작곡가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섭외를 해서 가이드 네. 보컬 이제 녹음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비용을 아끼고자 네. 제가 노래를 해서 네, 본 녹음 들어가시는 분께 드렸는데 제작사 측에서 이 본 녹음이 끝나고 나서 죄송한데 가이드 보컬을 불러달라. 그분이 녹음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데요? 제가 접니다라고 네. 했더니 그러면 지니 씨가 한번 노래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이제 참여를 처음에 하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저도 이제 못하게 되었지만 그걸 계기로 이제 네. 다른 선배들 이 연락을 좀 많이 줬었어요. 선배들이 이제 다니는 음악 제작 회사들이 있는데 네. 진이야 너 한번 노래 해볼래? 너 동화책 한번 읽어볼래? 하면서 시작했던 일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죠. 음색이 동화책으로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들은 얘기로는 가이드 보컬들이 진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더라라는 네.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 본 가수가 되기 위한 그런 이전 경력의 뭐 가이드 보컬 경력들도 네. 많이 가지고 있으시던데 아무래도 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쭉 말해주신 걸 들어보면 네. 어린이 관련된 콘텐츠에 굉장히 진심이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좀 좋아하시는지 그냥 개인적인 성향상 이렇게 동화도 사실 연결되는 것 같고요. 성우로도 네. 참여했던 게 이게 이제 본인이 의도한 것인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100%제 취향입니다. 아, 정말 정말요? 취향이에요. 네. 뭐 다른 음악들도 되게 많은데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 제가 디즈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디즈니 영화도 좋아하고 네. 그런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지만 저는 전체 관람가 영화를 아, 상당히 네, 좋아하기 주로. 때문에 그 제가 가장 좋아하고 음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음악도 그 영화도 나홀로 집이었었어요. 나홀로 집에 어떤 음악을? 네, 거기 이제 도둑이 네, 두 명이 나오게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도둑을 위한 음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 만약에 남자 주인공이 도둑을 그냥 상상만 하더라도 오. 도둑 음악이 같이 나와요. 아, 그래서 도둑을 우리가 상상을 장면뿐만 아니라 음악으로도 할 수 있구나라고 했던 걸 알게 돼서 이 기능성 음악에 네. 좀 많이 반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기능성 음악이라고 기능 음악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하나요? 네. 그래서 또 전체 관람가 영화 특징이 뭐냐면 권선징악이라서 네, 네, 맞습니다. 위기가 해피하게. 분명히 있어요. 위기는 있으나 이것을 비극으로 끝나진 않거든요. 희망과 교훈으로 항상 네. 영화를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울면서 나왔던 영화들은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아서 운 네. 적은 있지만 굉장히 뭐 이런 감정 시퀀스가 막 너무 힘들어 막 주인공이 죽었어 이렇게 해서 슬퍼면서 끝났던 영화는 없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화 음악을 계속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어린이 영화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어른이잖아요. 네네. 이 어른들이 어린이들한테 딱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딱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함을 우리가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이 순수함을 정말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어. 라고 꼭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린이 음악을 하는 것도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순수함이 그 어린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음악으로 담아 놓는 게 저의 이제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요를 들으면서 어린이 친구들이 순수함을 좀 더 오래, 최대한 오래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네.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져서 아마 다들 음악을 들으면 행복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번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원불교 어린이 노래집 정다운 친구 이야기입니다. 정다운 친구가 무려 36년 만에 이제 새 단장을 했는데 이번에 작곡과 편곡을 또 직접 맡아주셨다고요. 참여를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원래 원불교 음악을 간간히 좀 활동을 해오고 있었어요. 네. 원기 103년 신년 법문 이제 노래를 작곡을 하기도 했었고 뭐 성가도 재편곡도 몇 번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청소년 그때 당시에 청소년국의 안성호 네. 교무님께서 먼저 저에게 또 연락을 주셔서 네. 정다운 친구가 새로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어. 작곡가라고 들었다. 네네. 동요 작곡을 한다고 들었는데 같이 어떻게 참여를 네. 할 수 있겠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음악가로 지금 활동을 정말 얼마 안 된 뭐 1, 2년 된 초보 작곡가라고 했으면 폐가 될까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다운 친구의 제가 죄를 뿌릴까봐 네네.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굉장히 역량이 부족한 작곡가입니다라고 할 텐데 제가 또 작년이 마침 작곡가로 활동한 지 딱 10년이 횟수로 10년이 네. 되는 해였었어요. 의미가 또 있네요. 네, 약간의
자만심? 약간 자신감? 근거 있는 예, 자신감이라고 하죠. 약간 딱 올라왔던 상태이기도 네. 있어서 그 전에 작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기 아. 때문에 제가 요거를 정말 해봐야겠다. 하고 싶다. 네네. 그리고 또 정다운 친구에 대한 또 추억도 굉장히 많고 오, 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음악들이 많아서 애정이 네네. 정말 있는 음악들이에요. 음. 그래서 이 정다운 친구는 정말 제가 해야 된다. 아.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다. 아. 네, 제가 정다운 친구에 대한 설법도 이제 어린이 법회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다른 아. 작곡가보다는 그래도 많이 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다 내용들을 네. 해서 교무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라는 말씀을 바로 이건 드렸었어요. 내 제가 일이었다라는 할수 그런 있다. 인연인데, 네. 자, 애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린 시절 추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좀 직접 들려주시겠죠? 정말 추억이 많지만 어. 딱 지금 생각하는 것 정다운 친구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라고 했으면 저는 교리 퀴즈 대회였던 오. 것 같아요. 교리 퀴즈 대회와 이 정다운 친구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제가 당시에 서김의 교당을 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다니던 어린이 친구였는데 이게 교구 단위에서 네. 교리 퀴즈 대회를 한다는 거죠. 어. 뭐 창원에 네네. 있던 교당, 뭐 마산에 있는 교당, 진주에 있는 교당 다 모여서 네. 교리 퀴즈 대회를 엽니다 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교리 퀴즈 대회에서 공통 필기 시험 같은 걸 이제 봤는데 어렵네요. 개인전이었었어요. 네. 개인전인데 이제 필기가 내용이 뭐였냐면 대종사님 10상을 그 전부 다 적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관청 기이상부터 네네네. 쭉 해서 개미 열과사까지 쭉 적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안 와요. 뭐 한 5학년짜리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들고 갔어요. 엄마, 나 이거 외워야 되니까 도와줘. 나 네. 이거 다 해서 내야겠어. 오. 앉아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자 이렇게. 네, 오. 앉아봐. 자, 한자 배웠지? 이거 무슨 한자야? 계속 옆에서 알려주시는데 오. 이게 제가 또 정다운 친구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네. 정다운 친구를. 그래서 오. 자, 방언공사 놀이 불러봐. 으쌰 으쌰. 영산 방언상이야. 기억해. 영산에서 방언을 했다. 오. 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정말 어머니 옆에 붙어가지고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오. 그렇게 암기했던 기억도 있었고요. 네. 또 이 교리 퀴즈 대회에서 그건 개인전이고 교당전이 또 있어요. 교당별로 우르르 나와서 제비 뽑기를 해요. 성가를. 네. 그 다음에 세 곡을 부르게 되는데 이거를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직접 불러요. 예. 오. 뭐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이 우르르 나와서 예, 단장이 이제 회장님이 뽑으면 불러야 되는 거예요. 반주가 그럼 다 나오고. 알아야 되겠네요. 네. 그게 예상 이제 곡이 있었는데 100곡 가까이가 됐었어요. 네? 예, 100곡 가까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아는 나올지 건, 모르는. 아는 거는 이렇게 넘긴다고 해도 50곡은 이제 정말 외워야 되는 그러네요. 곡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반주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멜로디 압니다. 모를 수 없다. 코드도 알아요. 하지만 가사를 몰라요. 정말 많이 부르는 것들은 아는데 네네. 정확하게 2절, 특히 2절 가사를 몰라요. 풀로 다 불러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네. 가사를 막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암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근데 아주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라면은 이 정도였으면 약간 애증의 정다운 친구로 기억을 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각별한 애정을 가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역시 결과가 남다르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 새 단장 작업은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바꾸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네. 정다운 친구가 음원이 제작된 지가 30년 정도 되었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이 30년 전에 녹음한 음원치고 정말 나쁘지 않아요. 나쁜 음원도 아니고 막 엄청 질이 떨어지거나 대충 녹음을 한 음원이 네. 아니죠. 이게 90년대 이 정도면 정말 잘했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속에 악기도 발전했고요. 레코딩 시스템도 발전을 했고 창법도 다 발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2020년 어린이들이
들을 수 있는 음. 듣고 와 좋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모던하게 좀 음악을 어.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모던함이라고 하는 게 일렉트로닉 음악을 이제 막 꿍짝꿍짝 뭐 이렇게 아이돌처럼 넣는다고 하는 게 네네네. 아니고 아무래도 일렉트로닉 음악 같은 경우보다는 종교 음악이다라고 네. 하면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어쿠스틱 음악이 훨씬 더 잘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어린이들 정서에도 확실히 일렉트로닉보다는 어쿠스틱이 네.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오기 아. 때문에 이 따뜻함의 어쿠스틱 하지만 이걸 모던하게 네. 그리고 또 어린이 음악이니까 신나야 되거든요. 하지만 종교 음악이다 보니 경박스럽지 않게 아, 어렵네요. 네, 이 중도 잡는 일이 가장 그러네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은 어떻게 좀 만족을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만족을 정말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음악을 홍보를 네.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겸 네. 해서 지난 여름에 네. 서울 교구 여기 사진 보시면 서울 교구 어린이 훈련에 이제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지도 선생님으로 다녀왔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성가를 알려주는 정다운 친구를 알려주고 또 제가 작곡한 곡을 아이들에게 외워보렴 하면서 네. 한 소절씩 지금 부르고 있는 모양이죠. 이게 네. 예전에 쟁반 노래방 했던 네네. 형식으로 아이들이 무작위로 1번부터 6번까지 혹은 7번까지 제비뽑기를 해서 네. 한 소절씩 저의 곡을 정다운 친구를 지금 암기하면서 부르는 중이에요. 실제 그래서 반응은 어떤가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썼던 음악이 약간 실수로 틀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선생님 이거 듣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요? 왜? 했더니 이거 너무 촌스러워요 하면서 그러면 미안해 내가 다시 들려줄게 라고 해서 들려줬는데 아이들이 정말 저 싸이가 된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네네. 넘겼는데 애들이 막 으악 하면서 부르는데 한 소절 한 소절을 그 안무를 혼자 또 만들어요 친구들이. 그러면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제가 이제 식사 중간에 얘들아 곡 어때? 곡 좋아? 했더니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라는 네. 답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 이 반응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로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가름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원불교를 위해서 쓴 곡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 기억을 네.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불려지고 있는 뭐 대표적인 곡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작업했던 거는 원기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성가 재음원, 새 음원, 재편곡이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네. 거기에서 제가 제 작곡을 했죠. 제 작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원기 103년 신년 법문 노래 이런 세계의 주역이라는 곡을 작곡을 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불교 컨텐츠 공모전에서 제3회 제5회 작곡 부문에서 또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정다운 친구가 이제 시즌 1이 있었고 네. 저는 시즌 2에 작년에 참여를 해서 작곡, 편곡, 또 작사도 한 곡 했었고요. 네. 노래까지 이야. 해서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원불교의 쓴 곡도 굉장히 많고 직접 참여한 분야들도 좀 다양하고요. 너무너무 뿌듯할 것 같은데 사실 음악도 아까 학생들도 얘기를 해줬지만 흐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유행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촌스러워요. 뭐 옛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네. 같은데 종교음악도 그렇진 않을까. 조금은 더딜 수는 있겠지만 이런 네. 종교음악 안에서도 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이 어린이 성가는 이 흐름을 조금 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지가 참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향도 네.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작업 의뢰가 들어왔을 네. 때 예전에 있던 음악처럼 그냥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저의 첫 번째 오류였던 게 뭐였냐면 이건 영적인 음악이었던 거죠. 종교 음악이고 영적인 음악이고 법문의 내용이 가볍게 들리는 음악이겠지만 굉장히 뿌리 깊게 그 딱 코어만 담겨 있는 게 이제 성가 정다운 친구가 되는데 이 종교 음악이고 영적인 음악은 그 틀이 분명히 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막 힙합 이렇게 넣어버리게 되고 막
하면 과연 이게 막 여러분 자 선에 듭시다 선을 합니다 하는데 막 힙합 다 나오고 막 일렉트로닉 기타 막 나오고 네. 요거는 진짜 아니라고 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린이들이 저희 어렸을 때랑 다르게 매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TV도 많이 안 본다고 네. 하는데 그 핸드폰 안에 자기 손 안에 네. 이미 매체를 가지고 있게 태어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음. 노출된 음. 음악 장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 어렸을 때 하면 바이올린, 뭐 첼로, 그 다음에 관악기는 플룻 요렇게만 생각을 했더라면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네네. 일렉트로닉 음악에 오히려 더 많이 노출된 네.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법문을 토대로 한 작사에는 클래시컬한 음악이 잘 붙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린이 음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약간 준비하고 있는 게 예, 네. 랩을 한번 넣어볼까. 오. 어린이 랩을 한번 네, 넣어봐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 네, 생각을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또 아이돌 음악과 같은 장르들, 뭐 랩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힙합 장르들도 오히려 일반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는 더 가깝게 이런 종교 음악들이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랩으로 만드는 성가도 이제 준비 중이다라고 살짝 귀띔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뭐 준비 중인 작품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컨셉으로 또 준비 중이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구상 중인 작품보다는 네. 지금 당장 이제 해야 되는 작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게 얼마 전에 이제 정다운 친구 네네. 시즌 3가 이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듣고 회의가 1차적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탁 막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계획을 다 잡고 악기를 어떤 거 이제 구상을 해야겠고를 어제 딱 착수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작곡한 곡 중에서 이제 제가 작곡한 쉿쉿 들리니라고 네. 하는 곡이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장과 그게 이제 3악과 연결되는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린이들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원불교를 딱 알 수 있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상수행의 요법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함축적인 딱 이렇게 알맹이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거를 이제 어린이들한테 좀 쉽게 알려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쓰는 곡은 이제 자력 양성을 토대로 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안으로 이 곡들을 작업을 하고 이제 녹음하고 후반 작업 믹싱과 마스터링을 통해서 올해 안에 적어도 12월 안으로는 이 정다운 친구 시즌 3를 네. 발매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신 곡 중에 제목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어떤 곡인지. 쉬쉬 들리니라는 곡이 있는데 직접 한 소절 정도만 제가 좀 청해봐도 될까요? 네. 네. 직접 좀 카메라 보시고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준비되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무도 있어서 그럼 제가 같이 보여주시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열심히 만든 안무까지 네. 하면 쉿 들리니 마음의 소리가 쉿 느껴지니 마음의 움직임이 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박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마 방송 보신 많은 분들이 다 박수 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에 발매가 되면 다시 한번 꼭 나와주셔서 직접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긍정 에너지를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혹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카메라 직접 보시고 쭉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매거진 원에 나와도 네. 되는지 아직 많이 부족한 작곡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아마 TV로 원음 방송 정말 좋아하시는 저희의 외할머니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께
정말 제가 이 대종사님 법을 만나서 마음 공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영육상전 해서 많은 걸 연말을 해서 이렇게 작은 보탬이 어린이 교화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작곡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런 음악가가 아마 되시지 않을까. 이미 되셨지만 조금 더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전 세계 어디든 사실 사람들의 목소리, 뭐 웃음소리, 그리고 음악 소리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음악은 좀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또 매거진원 초대석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작곡가님도 이 사람 냄새 물씬 나면서 방송과 사람, 그리고 저와 또 작곡가님, 이 모든 공간들을 좀 연결을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곡들을 우리들의 마음을 울려줄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왕이면 더 많이, 좀 더 오래 휴식의 달콤함을 느끼고 싶지만 실제로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적당한 편안함과 적당한 즐거움으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